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Q&A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중요 추세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짚어드리고 바로 이제 Q&A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 빨간색 보이시는 빨간색 추세선 이 라인이 이제 계속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어제 저녁 때 윗꼬리를 달고 일단 돌파된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제 4시간 봉에서 이 120과 200 이동 평균선이 이제 좋은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여서 이번에는 이때처럼 맞고 다시 들어와서 횡보하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돌파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돌파가 됐고 지금 현재 이제 안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흐름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보면 단기 목표치는 이렇게 정해서 3,960달러까지 일단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계속 내려와서 20주 이동평균선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현재 20주 이동평균선은 위치가 4,460달러예요. 그래서 4,460달러까지는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4,460달러가 다시 일봉으로 해서 보여드리면 또 이때 이제 고점으로 역할을 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점으로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4,460달러 라인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20주 이동평균선이 닿은 이후에 그 이후 움직임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2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이후에 조정을 짧게 받고 그리고 다이렉트로 이제 50주 이동평균선까지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1분기 안에요. 그러면 이란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이란에 대한 이제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주 이동평균선을 빨리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짧은 조정을 거치고 바로 반등해서 50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눌러준 다음에 이제 돌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예, 비트코인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차트 설명드릴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Q&A 시간을 시작할게요. 예, 산이님이 이제 적어주셨는데, 올해는 이제 라이트코인 올해 반감기와 비트코인 내년 반감기가 상승장을 이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H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제가 라이트코인 반감기를 어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감기를 말씀드렸고, 2015년 8월 25일 날 그 50개에서 25개로 반감기가 한번 그러니까 반감기가 이제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19년도 8월 8일에 25개에서 12.5개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8월 8일이고 이제 와사비님이 여기에 반감기 관련된 사이트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 주셨어요. 보시면 라이트코인 이제 블록 보상 반감 카운트다운해서 이렇게 170일 남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반감기가 시행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제가 어제 이제 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반감기가 있기 전에 라이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한다. 그래서 반감기가 8월 8일이라고 하면 예전에 2015년도 8월 25일에 반감기가 있었을 때 그때 차트를 한번 되짚어서 보면 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라는 겁니다. 물론 그 패턴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미리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다
상승할 수 있고 그렇게 상승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 반감기 있기 전 한 달 반에서 뭐 좀 넓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어느 정도 라이트코인은 상승을 하고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라이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반감기에 내가 됐을 때 팔겠다, 매도를 하겠다 이것보다는 반감기가 되기 전에 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반감기 관련돼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차트 분석한 거는 어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소님이 써주셨는데 JP모건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다니 코인 시장이 더욱 확장 일로에 있는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각 은행들 미국에 있는 은행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그리고 일본 은행들도 각각의 자기네 나라 화폐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되고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리플한테도 저는 좋은 지금 호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사뮤엘님이 이제 적어주셨는데 예, 잠깐만요. 예, 사뮤엘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립토 토마토님 방송을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에서 발행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빵형이 3년 전에 이미 예견했다고 들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별로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은행 자산으로 부도날 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 뉴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특히 이렇게 대형 은행들이, 대형 뭐 투자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리플사의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빵형도 이미 이거를 3년 전에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리플사의 이제 대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웨이브님이 이제 관련된 또 좋은 내용을 써주셨는데, 지금 그 JP모건, 그 JPM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BDC가 그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CBDC를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 발행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이번 JP모건 체이스의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이 갖는 의미를 아실 겁니다. 결론은 호재면 호재지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은행 및 기업, 국가에서 자체 코인들을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이 코인들 간의 송금 및 환전의 어려움이 발생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리플사의 ILP 및 XRP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로 이러한 자체 스테이블 코인들의 발행은 XRP 및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참고로 체이스 은행이 만든 프라이빗 코인을 러시아 및 중국 은행에서 사용을 할까요? 혹은 다른 나라의 은행들은요? 객관적인 3자가 만든 게 아니면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서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 예전에 이제 제가 기억으로는 도리님이 이 부분에서 아마 짚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CBDC에서 뭐 이렇게 각국 은행들의 어떤 뭐 화폐를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송금하는데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에서 어떤 중앙에 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화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리플의 이제 XRP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더 읽어보면 제가 어디까지 읽었더라? 예, 예, 여기까지. 객관적인 3자가 만든 게 아니면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서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세계 단일 통화가 나오지 않는 한 리플 및 XRP의 위협 요소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형은행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코인을 만든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을 비웨이브님이 써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예,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은 차수광님이 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래소 코인 중에 BNB나 HT는 정식으로 ICO를 이더리움을 받아서 발행한 코인이라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우상향한다고 판단되면 장투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채굴하는 거래소 코인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XRP를 기초로 하는 소개에서 제가 이제 코스 거래소에서 XRP 기축으로 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코스 코인도 정식으로 ICO를 발행한 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장투로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BNB나 HT 같은 그런 거래소에서 ICO 방식으로 이제 진행된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거래소에 내가 그 주식을 STO 약간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 같은 경우는 그 거래소 수수료 수익의 반을 그 코스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코스 거래소에 이제 보관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매주 이렇게 보상으로 수수료를 다시 줍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BNB라든가 HT 그러니까 후오비 코인도 마찬가지로 BNB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거기 BNB 코인을 수수료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수수료를 이제 50%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게 있고요. HT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에어드랍을 HT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에어드랍을 수시로 해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래소 코인을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래소가 실제 그 거래 볼륨이 나올 수도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 거래소가 뭐 BNB라든가 바이낸스라든가 뭐 후오비처럼 글로벌하게 큰 기업으로 큰 거래소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투자로서 매력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또 그런 거는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지금 우리 보시면 이제 로드맵상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 많지 않고, 물론 이제 유틸리티 코인들 중에 몇 가지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코인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이 초기 단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초기 단계에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은 거래소긴 하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가 확장 개념으로 넘어가서 뭐 지갑 서비스, 그리고 뭐 은행 같은 뭐 대출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은행 같은 뭐 보관 서비스까지 병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이제 BNB도 전 좋게 보고 있고, HT도 좋게 봐서 일정 부분 저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볼륨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이제 볼륨이 아직까지는 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진 않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볼륨이 또 아예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볼륨이 좀 더 나와줘야 된다. 예, 지금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그 테더와 마켓에서 달러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24시간 160만 달러 정도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시장 전체를 다른 물론 코인들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있겠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짚어보시고 성장성이 진짜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CH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디크레드를 지금 사도 될까요? 디크레드 차트와 전망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는 싱가폴 거래소입니다. 싱가폴 거래소. 디크레드 제가 어제 원래 디크레드를 설명드리겠다고 차트를 준비한 이후에 설명을 못하고, 아마 이제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 반감기를 오늘 설명드리고 디크레드를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하던 과정에서 그냥 라이트코인 반감기까지 라이트코인 차트 설명드리다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디크레드를 오히려 빼고 넘어가서 제가 오늘 오후 영상에 디크레드 차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꼭 빼먹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CJ님이 써주셨는데, 내용을 이렇게 길게 써주셨는데 한번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다 읽지 못하고, 내용은 이제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M 코인 발행 뉴스에 대해서 코인 시장에 호재가 되는 뉴스다. 뭐 리플의 나와바리를 침범한다, 아니다, 리플한테 좋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인 시장이 좋은 소식이고 리플한테도 결국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JPM 코인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말한 정작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우리의 대응이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리플러들 가운데 JPM 코인 뉴스로 깜짝 놀라며 소위 말하는 고수분들 글이나 영상을 보면서 왜 JPM 코인이 리플 성공과 무관한지 오히려 잘된 일이다. 지금 CJ님 입장, 그리고 경쟁하더라도 결국 리플이 이길 수 있다. 와 같은 분석에 한숨을 내놓으시며 그래, 내 투자 감각이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도 뭐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여대생은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 22살 독일계 이제 여대생으로 알고 있는데, CJ님이. 일단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CJ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 JPM 뿐만 아니라, 만약에 아마존이라든가 이제 구글, 뭐 유튜브에서 관련된 이런 암호화폐가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고, 지금 CJ님이 우리 투자자로서 어떤 마인드를 갖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몰빵하거나 너무 한쪽만 바라보면 그건 좋지 않다.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구름에 이제 비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법이니까 비트 지상주의자, 그리고 이더 신봉자, 또 리맨 신도, 알트 뭐 짱짱맨,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리맨 신도 CJ가 써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제 CJ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과 이제 크게 다르잖아요. 뭐냐면 아무리 내가 리플이 좋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일정 부분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JPM은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차후에 나올 대기업들,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그런 자체 어떤 암호화폐를 발행했을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때도 나는 무조건 리플, 나는 무조건 비트코인만 투자하겠다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뭐 비트로 어떤 일정 부분 이익을 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뭐 그런 아마존 코인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런 코인을 산다거나,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죠, 뭐였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구글, 이런 코인들도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무 한 코인의 사랑에 빠져서 이거를 매도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연인하고 이제 이별 못 하는 것처럼 이거를 분명히 이제 고평가 영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끝까지 홀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왜냐면 지금은 진짜 이쁜 거죠. 왜냐면 너무 싸고 가치 대비 너무 싸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쁜 게 맞습니다. 맞는데 나중에 너무 이제 고평가 된다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치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리플이 한 10만 원이 적정가다.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 미래에 어떤 시점에서 10만 원이 적정가인데 계산해 보니까 지금 시장 가격이 뭐 30만 원, 40만 원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아무리 내가 리플을 사랑해도 좀 일정 부분 떠나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한쪽에 이게 집착처럼 한다거나 너무 막 사랑에 빠져서 이거를 절대 난 못 팔아, 죽을 때까지 들고 갈 거야, 이런 마음은 오히려 좀 좋지 않을 수가 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같이 한번 제가 시제님 글을 읽어드리고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제가 주식 투자할 때 그 꽂힌 종목이 있어서 그 꽂힌 종목을 못 파는 거예요. 못 팔고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됐는데도 못 팔고 이제 계속 가져가다가 오히려 이제 나중에 팔 타이밍을 놓쳐서 빠진 다음에
그때 팔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후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저도 근데 아직도 그게 완전히 이렇게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와사비님이, 와사비님도 이제 JP, 모건, JPM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지속적인 출시와 성장은 일단 호재로 출발한다. 첫 번째,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가지가 제가 좀 내용이 이제 좋아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관과 세력의 참여로 대중 인식 변화를 가져온다. 호재죠.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올 대세 상승장을 준비하는 기관과 세력의 알뜰한 온라인상의 빠른 현금, 금고 용량 늘리기 작업이다. 그럼 호재고, 세 번째, 달러 자체는 미국 외의 해외 거래소에서 보유 시 제한이 많으나 달러를 예치하고 교환받은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거래소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달러의 유동성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미국 외의 거래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의 힘으로 세력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달러를 구매할 때 제가 이제 은행에서 달러를 계속 바꾸려고 하면 일단 제 어떤 신상 정보도 이제 개인정보도 이제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달러를 계속 무한정 바꾸는 데는, 물론 큰 돈도 없지만 일단 바꾸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돈이 이제 큰 금액을 바꾸셔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현금을 입금하고, 그 현금을 비트를 산 다음에 달러로 트루 USD 같은 걸로 이제 매도를 해서 트루 USD로 보관하고 계시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에 내가 달러 자산을 이렇게 예치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달러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자신들 기축통화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여러 나라에서 자유롭게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많이 쓰인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또 이제 네 번째가 좀 어떻게 보면 참신한데, 이런 생각은 저는 이제 못했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거 이제 보유금보다 많은 금 교환 증서를 폐지하고 금 보유와 무관한 종이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통합 팽창이 되고 달러 가치가 추락한 것처럼, 달러 보유보다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몰래 만들어 또 한 번의 암호화폐계에서 통합 뻥튀기를 시킬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그렇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테더화가 이제 의심받고 있는 게 사실 그 부분이잖아요. 테더화가 의심받고 있는 게, 니들 실제 그 테더화 발행한 것만큼 달러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검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JP 모건, 골드만삭스, 또 앞으로 나올 피델리티라든가 여러 이런 투자 회사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은행들도 또 원화를 기준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요. 일본도 그렇고 만들었을 때, 이게 과연 다 통제가 될 수 있는지, 다 이거를 어떤 기관이 제3의 어떤 감독기관이 감독을 다 할 수 있는지,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물론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인정을 못 받겠지만, 근데 이제 테더화가 이제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지금 테더화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거래소에서 이제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얘네가 진짜 돈이 있는 상태에서 펌핑을 시키는 건지, 돈도 없이 그냥 자신들이 일단 펌핑 시켜놓고 이제 보는 건지, 그런 부분도 이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너무 많이 발행된 달러라든가 원화라든가 이런 법정 화폐들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뻥튀기가 되는 거죠. 뻥튀기가 되면서 이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 불장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이 얘기 듣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참신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용이, 그러니까 3번 내용하고 이제 4번 내용이, 그러니까 1, 2번 내용은 다른 이제 전문가들도,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JPM이 나온 이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3번과 이제 4번은 좀 다른 시각이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공유 차원에서 읽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수민님이 써주셨는데, 혹시 이제 지페인이라는 중국계 코인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1월 26일 ICO 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추천하는데 다단계 코인이고 스캠인 듯 해서 말렸지만 소용이 없네요. 어찌 설득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이따가 이제 제가 또 사미엘님이 이제 적어주신 내용하고도 이제 겹치기도 한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그 FX를 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 6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FX로 그 프로그램을 사서 그 FX 마진, FX 거래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자동으로 이제 AI가 거래를 하고 수익을 줘서 돈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폰지 사기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을 한 번만 사는 게 아니라 매번 사야 된다는 겁니다. 600만 원씩. 매번 한 계정당 하나씩. 그래서 아니 내가 프로그램을 한번 샀으면 어차피 그 프로그램에서 주는 신호대로 계속 돈만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야, 이거는 좀 폰지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에서 이게 그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게 얘기 드린 이후에 계속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투자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수익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조언한 부분 때문에 내가 돈을 벌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진짜 폰지 사기가 돼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당장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지페인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수민님이 얘기해 주신 무슨 코인인지도 전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이 코인이 스캠이다 이건 전 몰라요. 전 모르고. 근데 이 코인에 대해서 일단 어떤 코인이 됐든 간에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줄 때 야, 이거 스캠이니까 하지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스캠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펌핑이 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거래소 코인들 중에 그런 코인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채굴형 거래소인데 이게 이제 사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가격이 펌핑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 야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100배 넘게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 때문에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기 때문에 그 투자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원망이 이제 저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스캠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스캠으로 판정돼서 그분이 뭐 그런 투자를 안 해서 손해를 안 봤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는 굉장히 뭐 적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원망만 들을 수 있다. 뭐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다라는 그 내가 보는 시각만 얘기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왜냐면 제가 이제 하는 일 자체가 이런 투자 관련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제 주변 지인분들도 야 이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렇게 보인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최종 판단은 당신이 해야 된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보는 시각인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나중에 그 조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원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 정도만 얘기해 주시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 아까 지금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뭐 이렇게 말려도 소용없다라고 하면 그냥 둬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둬야지. 그 부분을 끝까지 말리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원망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지인이 가족이다 하면 약간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뭐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진짜 또 그때는 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해야 되겠죠. 아니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 지인이 진짜 그냥 뭐 좀 가까운 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이럴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뭐 아니면 진짜
절친이다라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은 꼭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고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 코인은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냐면 네가 만약에 그 코인에 100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100에서 이게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장이니까 100에서 한 70 정도, 70 최소, 그러면 네가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50이래도 반이래도 반은 내가 하라는 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사고 나머지 30에서 50 정도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 정도로 이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리 뭐 부모님이, 어머니가 어디서 얘기 듣고 와서 이거 나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사실 제가 뭐 말한다라고 해서 다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부모님도 이제 투자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님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하고 싶은 돈이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그러면 50, 좀 더 많이 한다고 하면 70 정도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 사시고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을 뭐 20, 30 사시든지 사시고 나머지 30 정도만 그 어머니가 하시려고 했던 그 코인, 어떤 코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A라는 코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A라는 코인에 투자해서 그 코인에 투자한 돈이 진짜 스캠이 돼서 날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그 이더리움하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뭐 리플에 투자한 그걸 가지고 이분이 이제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끔 조언을 해주시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으로 예, 사뮤엘님이 써주셨는데 예, 잠시만요. 예. 지금 이 트위터를 보면 JP 모건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이런 형태의 코인이 많아질수록 글로벌 유동성의 마찰이 더 많아져서 XRP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3년 전 빵형이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해서 저희 트위터 클릭을 해봤는데, 보시면 이제 그 XRP에서 나온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그 JPM 코인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JPM 코인도 어찌됐든 제미니 거래소에서 만든 그 스테이블 코인과 JPM 코인도 크게 다를 건 없는 거다. 그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든 각 은행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든 다 그런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 XRP가 하고자 하는, 그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XRP 역할은 뭐냐면 모든 법정화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정화폐 포함 모든 암호화폐까지 그 중심에 그 XRP를 넣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법정화폐들, 뭐 달러, 유로와 여러 가지 이렇게 법정화폐들이 있는데 이 법정화폐들도 결국엔 디지털화된 거예요. 디지털화된 법정화폐라고 하면 이것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결국 XRP가 하고자 하는 역할은 그 중심에 XRP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뮤엘님이 얘기해 주셨던 글로벌 유동성으로 이제 마찰을 일으키는 거다. 해서 리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리플한테는 이제 호재라는 거죠. 리플 수요가 증가한다. 글로벌 유동성에 마찰이 이제 더해져서,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화 되면서 XRP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JP모건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커스터디 및 거래소 기능을 추가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시각도 뭐 비슷한데, 그 지금 기존의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대형 은행들이. 그리고 또 암호화폐 거래소가 또 지금 중소형 기존 은행들을 인수해서 은행일,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일들, 이런 게 다 통합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JP모건이 뭐 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해서 또 그걸 이제 키울 수도 있는 거고요. 자신들 같이 해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김대영님이 써주셨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마이너스 95% 보유 코인이 만약 20-30% 급등하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게 맞는지요? 본전 금방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어제 얘기한 부분,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소형 알트코인들을 갖고 만약에 있는데 급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등이 나오면, 만약에 이제 뭐 20-30%,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기준을 미리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먼저 매도 계획을 정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 가격에 매도가 되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매도가 되면 그 매도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셨던 대형 뭐 코인들 중에서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을 나는 포트폴리오에 담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잠깐 옮겨 놓으시고, 근데 지금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인 뭐 마이너스 95%도 99%는 상관없습니다. 펌핑이 나와서 내가 일정 부분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다른 코인으로 일단 보유를 해놨다가 다시 이제 교체 매매를 해서 개수를 늘리기를 하시든,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이때 이제 한번 정비를 하시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지금 뭐 마이너스 90%에서 나는 매도를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건 아닌 거고, 매도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매도를 하시되,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지금 처음 갖고 계셨던 코인 뭐 반이면 반, 70%면 70%를 보관하셔라. 저희 발음이 갑자기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만 교체 매매를 통해서 개수 늘리기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따TV님이 써주셨는데, 영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진정한 스캠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예전에 뭐 황리플님도 얘기해 주셨었는데, 진정한 스캠은 달러가 아닌가. 물론 우리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믿고 사용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이제 믿게 만든 거고, 달러라는 거는 어찌됐든 영원으로 그 가치가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치가 영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스캠이 아니고 뭐겠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뭐 의견, 그리고 이제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또 얘기 나누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